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파로스 아이바이오, 버넥트, AELT 이렇게 세 종목의 청약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친구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이번 주에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살펴보려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파로스 아이바이오만 볼 거고요. 내일 또 AELT까지 해서만 미리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파로스 아이바이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신약 개발 업체예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인 케미버스를 활용을 해서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제들을 개발을 합니다. 케미버스는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플랫폼에는 의약품 정보와 화합물 정보, 약효 정보, 단백질 구조 정보, 논문 데이터 23,000여 건의 다양한 빅데이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다가 딥러닝 기반의 약효 예측과 또 딥러닝 생성 모델 기반의 약물 설계 기술을 적용을 한 거예요. 약물 설계 기술을 활용을 해서 타겟 질환에 대한 최적의 표적 단백질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최적의 화합물 발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후보 물질의 약효 예측을 통해서 약의 신규 타깃과 또 해당 약물이 적용 가능한 질환의 범위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역량을 갖췄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아무튼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게 되면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약 후보 물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맹점인 거죠. 이 케미버스를 활용해서 개발 중인 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악성 흑색종, 난치성 대장암,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치료물질 등이 있는데요. 저도 막 아주 자세한 약물의 적용 기전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제별로 핵심 내용과 개발의 진행 상황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의 가장 선두 파이프라인으로는 FLT3, 돌연변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PHI-101AML이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주된 돌연변이, FLT3 돌연변이를 표적하는 항암 물질이고요. 1차적으로는 약물에 대한 내성을 보이는 돌연변이를 포함을 해서 FLT3 돌연변이를 가진 그 중에서 불응성, 약물에 대한 반응이 없는 불응성과 재발성 환자를 타겟으로 합니다. 현재 FDA의 승인을 받은 FLT3 돌연변이의 표적 항암제로는 아스텔라스사의 조스파타라는 약물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조스파타의 경우에는 약물 내성 돌연변이 발생에는 또 취약하다고 합니다. 재발한 환자들의 주요 재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약물 내성 돌연변이라고 하니까 이 약은 중요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PHI-101AML은 약물 내성 돌연변이를 좀 극복하기 위한 FLT3에 대한 표적 항암제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FLT3 돌연변이에서도 높은 활성도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높은 항암 활성도.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를 보니까요. FLT3 저항성 돌연변이 동물 모델에서 이 대조군에 비해서 탁월하게 종양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능을 보였더라고요. 대조군은 지금 9일차 그림에서 맨 밑이거든요. 종양세포의 신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뒤에 막 활성화된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잖아요. 근데 PHI-101AML은 종양세포 신호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색깔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네, 이런 우수한 결과는 2020년 미국 혈액암학회에서도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일상에서 낮은 독성과 그리고 저항성 돌연변이에 대한 약효를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완료된 후에는 조건부 품목 허가를 따내고 빠른 상용화를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조건부 품목 허가는 이렇게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희귀 질환에 대해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고요. 임상 이상 자료를 바탕으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판되기까지의 시간을 다른 것보다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PHI-101OC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도 개발 중인데요. 현재 쓰이는 난소암의 표적 항암 치료제는 BRC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약 10에서 18% 정도의 환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표적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한테만 표적 치료제가 반응을 한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환자들에게는 딱히 표적 항암 치료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은 전임상 평가에서 BRCA 돌연변이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모든 재발성 난소암 세포에서 항암 활성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 1월에는 식약처로부터 임상일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고요. 생체외 3차원 배양 실험에서 비교균 대비해서 최대 15배나 우수한 항암 효과가 확인이 돼서 이 또한 2021년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네, 보시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 중인 후보물질 2개가 임상시험에 진입했다는 부분, 이게 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PHI 501, 요거는 난치성 고형암들, 특히나 악성 흑색종, 난치성 대장암,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발생한 각종 돌연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고요. 기존의 치료제 대비해서 반응률이 더 높고 내성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좀 시장에 침투하기에는 유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비임상 단계, 비임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PHI 201, 자, 폐암, 대장암, 췌장암의 주요 유전적인 원인은 KRAS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해요. 근데 기존의 KRAS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 항암제는 그 중에서도 또 G12C 돌연변이 환자에만 적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PHI 201은 모든 KRAS 돌연변이를 커버할 수가 있대요.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의 범위가 훨씬 커질 수가 있겠죠. 그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를 했는지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유한양행과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앞에서 모든 KRAS 돌연변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재이전이 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한양행이 또 다른 회사에다가 기술 재이전을 하게 된다면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또 그 과정에서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에 이 회사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현재 전임상 단계에 있는 PHI 501의 임상 신청, 동시에 글로벌 기술 이전, 요걸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PHI 201의 글로벌 기술 이전, 그리고 마지막 PHI 101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그 임상 이상 지난 뒤에 조건부 품목 허가. 예, 문제없이 잘 흘러간다면 이런 부분을 다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고, 임상에서 차질이 생긴다면 쉽지 않겠죠. 모든 제약바이오 회사가 마찬가지로. 어쨌든 쭉 봤을 때 기존의 AI 신약 개발 회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것에만 그치는 약간은 그 서비스 회사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도출한 후보 물질을 직접 개발에까지 나선다는 점, 임상에 진입한 후보 물질이 2개나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별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신약 개발 회사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애초에 신약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이후에 AI 기술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실적을 보면 여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A와 BBB 등급 기술평가 턱걸이로 통과를 해서 특례 상장을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재무 안정성 지표는 매우 좋더라고요. 설립 초기부터 수차례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왔어요. 그래도 기술력을 높게 봤던 기관들의 자금을 계속 유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환 전환 우선주가 부채로 잡히고 자본금은 적자가 나면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그래서 자본 잠식 사태에 한참 빠져 있었는데요. 2022년에 상환 전환 우선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고 부채는 없어지죠. 그러면서 자본 잠식 해소가 됐고요. 22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 3.7%밖에 안 됩니다. 유동 비율은 2697.2%로 매우 높고요. 그래서 여전히 자본 잠식에 빠져있는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보다는 재무 구조가 훨씬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죠. 총 140만 주를 공모를 하고요. 공모가 밴드로는 14,000원에서 18,000원을 제시합니다. 총 공모 금액은 상단 기준 881억 원, 시가총액은 2,325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어요.
자, 수요 예측은 오늘까지 진행이 되겠네요. 청약은 17일부터 18일까지고요. 환불은 20일에 될 거고요. 상장은 7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에요. 신주모주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은 33.80% 정도.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니고 또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611억 원에서 786억 원 정도. 기존 주주의 비율은 22.96%가 존재합니다.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과 전문투자자, 소액주주들이 있는데요. 벤처금융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살펴보면 2021년에 14,000원을 발행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밴드 하단인 14,000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은 높겠다. 그리고 상장 후 1개월 뒤에 보호유예수 풀릴 수 있는 물량이 33.2%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좀 승부를 보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는 6개월 환매 청구권이 붙어 있어요. 성장성 특례나 테슬라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의무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이 풋백 옵션을 부여를 한 겁니다. 주관사의 의지와 좀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같이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상황에 시초가 하한가 90%라는 허들도 없어졌기 때문에요. 만약에 상장일에 마이너스가 나버린다면 그 폭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환매 청구권을 통해서 최대 하락폭을 10%로 제한을 시킬 수가 있다면 그 안전장치로서의 매력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볼 텐데요. 어차피 미래 추정치 썼을 거니까 간단히만 체크를 할게요. 유사기업으로는 유한양행, 일양약품, 한독, 한미약품을 선정을 합니다. 매출액과 순이익 규모가 비교도 안 되는 회사들이죠. 이들의 평균 펀은 32.10배, 높은 편이고요. 파러스아이바이오의 25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땡겨온 값을 적용을 했네요. 주당 평가가액은 32,357원. 여기에다가 할인율 56.73%에서 44.37%를 적용을 합니다. 할인율은 당연히 이 정도 높아야겠죠. 계산된 공모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는 당연히 어렵겠고 AI 신약 개발의 대표 종목인 신테카 바이오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신테카 바이오의 7월 7일 시가총액은 1,347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파러스아이바이오의 밴드 하단 기준의 시가총액이 신테카보다는 이미 높아요. 물론 신테카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AI로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 좀 그치는 그런 서비스 성향이 강하다면 파러스는 직접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까지 수행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기는 합니다. 근데 과연 시장에서 이걸 얼마나 높게 평가를 해줄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이프릴 바이오, 샤페론부터 해서 올해 상장한 GI 이노베이션, S바이오메딕스, 그리고 큐라티스까지 신약 개발 업체들이 수요 예측 결과에 비해서 상장일에 전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불패 신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케이스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죠. GI나 큐라티스처럼 수요 예측이 아예 안 좋아서 공모가가 좀 할인이 확 이루어지던가 아니면 S바이오메딕스처럼 수요 예측 결과가 비교적 무난하게 조금 잘 나와주던가. 지금 파로스는요. 우선 현재 공모가 밴드의 하단보다 50% 할인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7,000원 이렇게 할인이 된다고 해도 사실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아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다면 공모가가 할인이 되더라도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을 크게 줄이지는 못하는 거죠. 이럴 바에는 아예 S바이오메딕스처럼 수요 예측이 비교적 무난하게 나와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의료 AI 관련해서는 루닛과 뷰노가 정말 미친 급등을 보여줘서 같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사업 영역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 루닛은 AI로 암을 진단하는 거고 얘는 AI로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거고. 네. 제 선에서는 요 정도 살펴보는 게 좀 최선일 것 같고요. 배정 물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만 주가 배정이 됐으니까 균등 물량은 17만 5천 주가 되겠고요.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50% 등급은 5천 주까지 청약 가능하겠고 증거금으로는 4,500만 원. 100% 등급은 9천만 원까지 가능하겠죠. 청약 한도가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50주나 되네요.
공모가 확정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7월 13일에 발표가 될 거고요. 지금 같은 기간에 수요 예측이 진행되고 있는 버넥트는 반응이 괜찮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파로스에 대해서는 아직 들리는 얘기가 딱히 없긴 하네요. 아무튼 결과가 나오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이랩과 센서뷰 청약 잘 마무리하세요.